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며 하림 등 6개 관련 종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하림지주, 마니커 FNG 등 모두 상승 중입니다.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되며 국내 6개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토론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집중 조명되며 태양광 관련주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대명에너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외에도 SK이터닉스, SK오션플랜트, SDN, 금양그린파워 등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한양행 자회사 이뮨온시아가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 및 이중항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뮨온시아는 7,18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99.4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화재 여파로 급락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10% 넘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내 2개 구획 중 서쪽 공장의 50에서 60%가 소실될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생산 정상화 시점은 2026년으로 가정했습니다. 공장 면적의 50% 이상이 불에 타 장기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장 월요일에도 주식 성공백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6% 하락하며 2,598선 지나가고 있고요. 2,600선도 지켜내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면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7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섹터 살펴보시면요. 상승하는 섹터 안에서는 진단키트 강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닭에 있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육계와 조류 독감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는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되는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변수에 따라서 난이도가 더 올라간 시장인데요.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 꼼꼼하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최강찬인 전문가님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하락도 하락이지만요. 네. 수급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담아줬는데 오늘은 모두 팔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전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양시장 모두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미국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 선물이 지금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원달러 통해서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00원 밑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안정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며칠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이어갔지만 그 전까지는 몇 달 동안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3월과 4월에 외국인이 국내 채권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한국 채권을. 그러니까 3월 같은 경우는 8조 원 넘게 샀고요.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12조 원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20조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채 잔고가 240조 8천억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2.75%죠. 근데 하반기에 1.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상반기에 1분기에 역선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 역선장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소비자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준에서 원하는 2%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는 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금리 인하가 미국도 되고 우리나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지수는 상승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보다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바닥권에 있는데 그동안 장이 안 좋으면서 또 내려와 있는 부분.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이 팔고는 있지만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뭐 양시장 합쳐서 3천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힘든 시장이었으면 뭐 조 단위로 팔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적인 매도세고 조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항상 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락으로 가는 차트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하락으로 가는 움직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충분히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그리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역대 최대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관세 이슈도 좀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정치적인 안정성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관세 협상에서 또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오늘 시장은 약간 그냥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변수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럼에도 우리 시장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공부 장 시작 전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살펴보시면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더 꼼꼼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자 하는데 전문가님 치킨 좋아하시나요?
네, 어제도 먹었습니다. 어제도 드셨나요? 네. 근데 뉴스 보는데 이제 조금 절망적이더라고요. 네. 치킨 뭐 가격도 오를 것 같고 또 오늘 살펴보니까 뭐 치킨과 관련된 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던데 이제 브라질이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떤 소식들 만나볼까요? 앵커님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앵커님도? 너무 좋아하죠. 아, 그래요? 제가 어제 시켜서 먹었는데 네. 29,000원이더라고요. 많이 비싸네요. 3만 원이 코앞입니다. 사실 이 브라질에서 지금 조류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발생 초기고요. 이게 지금 확산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닭고기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죠. 예, 최고 생산국이고요. 그리고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2위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서 브라질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1분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걀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브라질산 달걀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이 1000%, 전년 동기에서 10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브라질산 달걀이라든가 닭고기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그 무역량 자체가 지금 전 세계 닭고기 무역량의 35%를 차지해요, 브라질이. 거기에다가 지금 2위 국가인 미국 또한 지금 공급망 우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으로 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마니커라든가 뭐 체리브로 아니면 하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일단 이 감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된 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될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이 주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마니커라든가 할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는 상태였죠. 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앞으로의 확산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니커인데요. 오늘 지금 닭고기 관련 종목입니다. 마니커인데 지금 그 전에 없던 거래량, 그 전에는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었죠. 이쪽 부분에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오늘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 뚫기 어려운 61선이라든가 121선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의 뭐 시초가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지금 띄워놓은 상태고요. 오늘 뭐 거래 대금 지금 200억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승 초입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재료 소멸이다라는 부분으로 또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라질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확산 속도라든가 앞으로의 확산 이런 상황들 좀 지켜보면 좋겠다. 일단 내일까지는 이 테마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지금 닭고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이 공급망이 차질이 생기면서 아마 닭고기 관련된 가격이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육개 아니면 뭐 다른 식품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은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브라질 조류 독감으로 시작이 돼서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초기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재료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상장주 장 네. 초반부터 시원하게 튀어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상장주가 이렇게 크게 튀어오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또 이 종목 자체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제랑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이 상장주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 시초가에서 상장주가 진입이 됐을 때 또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쵸. 급락하면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끝도 없이 빠지나요? 네. 아.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에요. 근데 다만 상장하는 종목들도 어떤 섹터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갖고 있고 향후 이 테마에 대한 지속성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온 온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온 온시아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미국의 소렌토 테라피틱스와 함께 지분 51대 49 비율로 합작 설립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미국 소렌토 기업이 파산을 하면서 지금 유한양행이 61%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이 대주주예요. 자, 그래서 제2의 렉나자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말이죠. 예, 이번 달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도 이 신약 개발에 대한 효능성에 대한 부분을 또 발표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번 달 하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항암제 쪽은 사실 제약바이오의 꽃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대주주로 있는 이뮨 온시아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중국 3D 메디슨에 이미 타깃 CD47 타깃으로 하는 면역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IMC 001을 기술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계약금으로는 지금 800만 달러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총 4억 6,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대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한양행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랑 좀 같이 커플링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난해죠.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계약은 미국의 존슨앤존슨이죠. 그 회사의 자회사 얀센과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5천만 달러 그리고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가 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금액만 따졌을 때 로열티 같은 경우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매출 비율에 따라서 로열티도 계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뮨 온시아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금과 마일스톤만 금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봐도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유한양행이 지난해 총 매출이 2조 원인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부분도 아직 공개되지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다음 분기에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FDA를 계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통과를 하고 있어요. 뭐 지난 해에만도 신약이 9개가 넘게 승인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버스트급 그런 매출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면은 이제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금액 이상이 나와줘야 이제 정말 효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이 신약의 이 약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제약 바이오 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숙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굉장히 FDA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아니면 로얄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터지지 않으면서 지금 좀 하방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임상 종양학회에서 또 이 항암제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임상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발표와 함께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움직임 최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불확실성이 좀 강한 이런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라든가 식품 관련 종목들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장주 매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좀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테마이고 어떤 재료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꼭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상장주 매매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의 종목 유한 양행도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첫 번째 TV 대선 토론 혹시 보셨을까요? 저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저는 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물론 후보자들마다 입장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관련해서는 좀 어떤 키워드 만나볼까요? 네,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오늘 원자력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원자력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원자력이.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런 그 친환경 그리고 테마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아리백이 진행이 되면서 아리백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500기업이 넘어요. 500개 기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뭐 포스코, SK 다 가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는 테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법 제화도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SK 오션 플랜트 뭐 대명 에너지 그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대부분 다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돌파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정책주이기도 하죠. 근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이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맥주 같은 경우는 대선 전에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나고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에도 사실 봐야 되는 그런 테마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대선까지 또 기간이 남아 있고요. 그 이후까지도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바람연금이라고 해서 풍력 발전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 지금 한 16% 정도를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뭐 전남 진안군 같은 경우도 태양광에서 나오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의 30%를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 관련 종목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솔루션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좋은 매력적인 타점이다. 한번 뭐 종가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지금 섹타군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겠다. 오늘 이후에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6월 3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역시나 확실해 보입니다. 대선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검토 꼭 필요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또 원자력인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섹터군인데 이젠 신재생 에너지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점 함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든든한 키워드만 골라서 와주시는 최강창민 전문가님이신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장 시작 전에도 함께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뭐 하락도 하고 있고 정말 변동성 큰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좀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답답한 종목들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법은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뭐 예전에는 주도 섹터가 그날 움직이는 주도 섹터가 1개, 2개였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는 3개, 4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쏠릴 때는 종목이 순간적으로 폭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시장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완화한 상태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스권 매매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가 길 따라 뭐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박스 형태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저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매매 기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다. 뭐 파생되는 또 매매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목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그런 탄력도가 좋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섹타군이라든가 오늘 상장을 하는데 이 섹타군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재료가 약간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수급이 쏠리면서 살짝 상승했다가 바로 그리고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뭐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는 금방 움직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로 인해서 만약에 물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료에 대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최근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기대감이 약간만 떨어졌을 때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오늘 뭐 상장한 이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일스톤, 그다음에 계약금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죠. 중국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을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10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에서 우리가 믿을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그럴 시간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봅니다. 예, 저도 봐요. 초단위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이것만 보세요. 적자 기업인지 흑자 기업인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요. 흑자 기업이 우리가 원하는 뭐 50%, 뭐 100% 템버가 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적자 기업이 변동성이 쭉 치고 올렸다가 쭉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 보셔야 되는데 사실 뭐 대표적인 게 뭐 AI, 뭐 반도체, 뭐 뻔한 이런 로봇 관련 종목이겠죠. 뭐 2차 전지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수급의 이동이 원체 빠르다 보니까 내일까지만이라도 이 재료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마니커다, 뭐 하림이다. 지금 브라질 관련 이슈가 나왔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근데 이게 내일 또 다른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내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이라도 볼 수 있는 종목군이면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위주로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2차 전지 열광했던 그리고 뭐 반도체, 로봇, AI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전에 오늘처럼 뭐 마니커처럼 이런 소외됐던 종목들 바닥에서 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단기 매매 가능한 종목들이겠다. 왜냐하면 이게 내일까지 재료가 유효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예,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죠. 예,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듯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레이딩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본전에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내일까지 그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식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사실 주도 테마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네. 자, 요거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박스권 매매의 기본 형태입니다. 예, 기본 형태인데 일단 이 저항선에서는 매도를 해야겠죠. 예, 여기서는 매도, 그리고 여기서는 매수입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 근데 사실 요즘에는 시장이 수급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기다리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난 열흘, 막 10거래일, 뭐 15거래일 못 기다려. 근데 요즘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로 그냥 바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최근에 그런 모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전하지만 좀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걸 보시면 더 이해도가 빠르실 텐데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사실 손절이 짧죠. 예. 이 빨간색 라인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을 바로 밑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밑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는 사실 이런 매도 구간에서 돌파 나오는 자리를 더 좋아해요. 네, 돌파, 장대 양봉 나오는 자리.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예, 매도가. 근데 이 매도를 이기고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도를 다 소화한 상태에서 매수가 이겼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 거래량도 많이 나와요. 그 전에 없던 거래량, 그 전에 적은 거래량이 나오던 이런 모습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앞서 우리가 봤던 마니커가 그런 모양이었죠. 예, 그런 모양이었고 오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 전께 다 횡보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빨리 나옵니다. 예,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은 사실 뭐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오늘 사서 내일 정도 파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돌파 구간에서도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한번 뚫리고 나면 이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요. 예, 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게 돼요. 그럼 조정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예,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저항선이 G 라인으로 다시 바뀝니다. 이탈된다? 그럼 손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 지지 라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지지 라인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도가 많은데, 그죠?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매수가 이겼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목표가가 더 위에 있겠죠. 예, 더 위에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들은 목표가가 여기나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때는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죠. 예, 돌파 라인입니다. 돌파. 사실 이 돌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탈은 종종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돌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다고 그냥 무조건 돌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돌파하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꼭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주가들 있잖아요. 예. 전고점이 여기다. 이런 구간들 돌파하는 지점. 이런 지점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돌파하는 자리에서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나는 이렇게 빨리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빠르게 움직이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난 안전하게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가 더 좋겠죠. 난 빨리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돌파 지점에서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지지로 바뀌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요 밑으로 살짝 잡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권 이탈 같은 경우는 이탈되면 그냥 바로 손절이에요. 예, 손절인데 시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하락 뭐 사이드카 걸리고 뭐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안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이탈되는 부분들은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귀를 해요. 회귀 본능이 있어서 바로 빠른 속도로 회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관심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박스권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평행에 대한 박스권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상승 박스권이죠. 위로 올라가는 박스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탈이 나와요. 이날 지난해 8월 5일이거든요. 사이드카 걸렸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뭐 여기서 매도가 나오겠죠. 매수, 매도. 근데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돌파는 또 어려워요.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매도세를 다 이기고 매수세가 이긴 상태에서 튀고 올라가야 되는 거라서 그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관심을 받아야 되고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박스권 형태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이런 상승 박스권은 많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는 이제 하락 박스권인데 이 하락 박스권 내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물렸어요. 물렸으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축소 이 형태로 계속 내려가면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매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하락권 박스권 내에서도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하단 지지 받는 거 확인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하락권에서는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런 고점에서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이 빠져나올 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박스권이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횡보 박스권이 나오다가 그 뒤에서 이런 상승 박스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이어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망세가 뚜렷한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을 그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앞서 제가 그 지수도 보여드렸지만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의 형태는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박스권을 통해서 좀 파생되는 그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만나봤습니다. 정말 탄력이 좋지 않아 시장에 있어서 지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지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었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배워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골라봤던 테마와 종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략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단 참고하셔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하락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앞에서 오늘의 주도 테마 바로 태양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옥석 가리게 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요즘 시장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순환 테마가 뭐 하루에도 4개, 5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의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이왕이면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뭐 로봇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관련 이슈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왕이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좋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관심도가 가장 높죠. 돈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ESS 그 시장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ESS 전력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 그리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실외에서 돌아다닐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박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갑니다. 대용량 ESS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 전력 저장 장치 ESS에 대한 그런 활용 범위라든가 그런 성장성은 지금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자원 1기가와트 규모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또 편입이 돼서 사실 오늘도 움직였어요. 네, 오늘도 지금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었어요. 흐름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주 같은 경우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 3일 이후에도 이 정책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동사를 기관이 중심적으로 해서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는 개인이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막 템버거라든가 뭐 100%, 200% 가기 힘들죠. 메이저가 항상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이 기업의 공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당연히 좋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차트는 지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종목이 하나가 컨택이 되면 그 종목 계속 그 종목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아마 뭐 내일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매수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지금 일단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고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2만 원 부근에 있는데 2만 2천 원 정도는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정책으로 엮인 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좋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종목이 한번 컨택이 되면 그 종목 한번 매수했다가 매도해서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뭐 시초가 매매도 가능하고 종가도 가능하고 사실 제 방송 그동안 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베팅 유효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의 필살기, 이 다중 모멘텀이 있는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중 모멘텀에 대한 분석 오로지 최강창민 전문가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재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종가 베팅 유효한 이 종목,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마니커, 유한양행,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박스권 매매 기법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전반의 개발과 EPC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강창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습니다.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